눌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매경 이코노미 미리 보기 손방송 막 시작했는데 저희 왜 박수 이제 오세요? 님께서 네. 등장을 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기다리다 지쳐서 먼저 시작했어요. 그럼요. 네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제가 가운데에서 오늘 또 괜찮습니다. 센터. 매경 네, 이코노미 미리 보는 손방송 네. 2030호 오늘도 시작합니다. 네, 2015 그러면 맞죠? 네, 오늘 맞네요. 일단 이번 주의 주제 중에 하나가 저희가 표지도 되게 이쁘게 나왔는데 내 식탁에 오른 미슐랭. 미쉐린 표기 예, 정식 미쉐린. 표기네 미쉐린이더라고요. 예, 미쉐린 ASMR. 예, 이게 또 그 외국어 표기법에 그렇다고 하네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HMR은 그동안 많이 다뤘어요, 솔직히. 그렇죠. HMR 시장에 대해서는 네. 엄청 많이 다뤘죠. HMR이 뭐냐? 가정 간편식이다 이런 오의 건데. 약자죠. 네. 홈밀인가요? 홈밀요? 홈밀 리플레이스먼트. 네, 홈밀 대체. 리플레이스먼트. 네네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집밥을 이런 건데 대체하겠다. 이런 이게 건데. 이제 여기에도 또 사실 되게 좀 뭐 어려운 말들이 조금 있어요. ready to 뭐 heat 그래서 뭐 RTH 뭐 이런 게 외우기만 하면 되는 ready 거? to cook 그래서 RTC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가열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그 전문적으로 들어가기도 하는데 네네. 이런 거 아실 필요 없고요. 네, 어쨌든 저희가 HMR 시장 많이 다뤘었는데 네네네. 이번에는 저희가 하나 타겟팅, 그러니까 범위를 쭉 좁혔죠. 이게 좁히니까 많이 재밌는 기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타겟팅. 자, 일단 이런 거예요. 마치 HMR 시장은 계속해서 크고 있는 게 맞아요. 네. 네, 크고 있는데 이 시장에서 그동안 이제 그 맛집들 있잖아요. 맛집들은 사실 뭐라 그럴까요? 그 좀 콧대가 높다. 우리가 뭐 이런 것까지 안 해도 우리 뭐 그 금돼지 식당 이런 거 보니까 네네. 3층짜리 건물 약수동에 있는 3층짜리 건물 하나가 1년에 연간 매출이 30억이 넘는데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뭐 우리 별로 뭐 신당동인데요. 신당동 예. 약수역 2번 출구. 맞아요. 네. 네. 어쨌든 이런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별로 뭐 사실 그 사장님께서 이거 경영하시기 바쁘지 이거 가지고 또 뭐 HMR을 만들고 이런 생각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이마트에서 피코크라는 브랜드에서 네. 쑥 가서 이제 손을 내미는 거죠. 저희랑 같이 뭐 그러면 저희가 대신 만들어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대신 저희 브랜드 같이 쓰시죠. 이런 건데 why not 이런 거죠. 왜냐면 네네 이를테면 본인이 직접 혼자서 또 하려고 할 생각은 좀 있었지만 네네네.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고 유통 채널을 어떻게 태워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그 두려움이 어렵죠. 많았대요. 네네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쭉 한번 이렇게 타고 나가니까 굉장히 전국구 브랜드가 됐다. 맞아요. 이런 분위기 있어요. 삼원가든도 그러지 않나요? 맞아요. 삼원가든은 이제 마켓 컬리랑 그 독점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삼원가든은 뭐 다 아실 만한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압구정 쪽에 있는 엄청 큰 고깃집이죠. 네네. 그래서 엄청 비싸요. 네, 제가 이번에 처음 가본 거 보니까 엄청 비싼 거 같더라고요. 왜냐면 처음 가봤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네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예, 한번 이번에 데려가겠습니다. 가봤는데 그런 어쨌든 고급 프리미엄 고기, 프리미엄 뭐 갈비탕, 곰탕 이런 것들을 사실 거의 가서 먹으려면은 뭐 가격도 좀 부담스럽고 4만 원대예요, 4만 네. 원대. 불고기만 해도 많이 네. 기다리기도 해야 되는데 이제 마켓컬리랑 먼저 한 거는 그 프리미엄 이미지가 맞았고 둘이 그렇게 해서 그것을 HMR로 판매하다 보면은 줄 서서 기다릴 필요도 없고 네, 음식 가격도 더 싸고 이런 제가 이번에 장점이 주말에 있더라고요. 시켜봤거든요. 음, 그 불고기 200g인가 하여튼 네. 그 하나를 시켜봤는데 10,000원대였어요, 10,000원대. 맞아요. 그래서 제가 엄청 싸다. 그게- 왜냐면 제가 삼원가든 가봤기 때문에 그 불고기 근데 가격을 맛있어요. 알거든요. 제가 가봤는데 맛있어요. 150g에 4만 그죠, 원이에요. 그죠. 삼원가든은. 근데 이거는 400g에 19,000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엄청 다르죠. 가성비에서 다른가요? 좋은 거죠. 아, 좋은 거죠. 오히려 더 좋대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쌀 수 있지? 일단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자, 되게 그러면- 사례들이 많아요. 특히 근데- 뭐 저희 제목에서도 나왔는데 저희 뭐 이종국 셰프 네. 네, 요거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이종국 셰프는 그 빕구르망도 아니고 미쉐린 투스타에 빛나는 맞아요. 그 유명 셰프님이고 맞습니다. 셰프들을 가르치는 셰프로도 유명한 분이에요. 셰프들의 셰프다 이런 네, 별명이 그리고 또 있으시죠? 이제 재벌집 사모님들이나 새로 며느리로 들어온 사람들은 여기에서 그 아 그래요. 요리 수업을 안 받으면 사실 어. 그 집은 재벌집이 아니다 어. 할 정도로 네, 그런 분이세요. 네. 근데 재벌집이면 요리 따로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지 않습니다. 뭐 또
정다운 기자님도 좀 있으면 하실 거니까. 네. 근데 이분이 이제 HMR로 뭘 내놓으셨나 봐요. 그러면? 네, 근데 이제 요건가? 그동안 뭐 여기서 맨날 이제 식사하시고 가신 그 많은 수많은 이제 그 부자들이 특히 이제 포시즌 같은 경우에도 네. 그 1억을 내면 전 세계 투어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이종국 셰프님 자택에 한 끼당 거의 100만 원에 달하는 식사를 하고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근데 그 세계적인 그런 부호들도 와서 네. 반찬 좀 싸달라 할 정도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요청이 너무 많아서 이거 그러니까 HMR을 얼마나 시작하신 많겠어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했는데 아니 본인은 뭐 이렇게 할 생각은 별로 없었고 네네. 그냥 그 이종국 백사라는 거기 그 집에서 그 레스토랑에서만 이렇게 팔고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렇구나. 그런데 이제 코스트코라는 곳에서 네네. 이제 아예 이제 대놓고 여기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오. 그러니까 또 이제 그 코스트코랑 했군요. 예, 코스트코가 이제 또 세계적인 브랜드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생각을 하고 손잡기로 했다는데 맞아요. 저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야, 이 한 끼 100만 원짜리 하는 그 식사를 제공하는 거를 이제 일반인들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런 게 진짜 뉴스거리가 아니겠냐. 이렇게 사실 생각한 거죠. 이종국 셰프님은 사실 뭐 이런 반찬이나 장류를 안 하셔도 이렇게 그렇죠. 예, 괜찮죠. 괜찮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예외 사례인 것 같아요. 이종국 셰프님. 네네네. 사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외식업이 너무 힘들잖아요. 저희 그럼요. 지지난 주인가요? 자영업 위기다 네네네. 이때도 했었는데 사실 외식을 안 하는 이유가 크게 간단한 게 배달 많이 시켜 먹고 네. 두 번째는 HMR 많이 집에서 네네네. 해 먹기 때문에 외식을 안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반 식당 하는 사람들은 3분의 1 토막이 났다. 우리는 배달 시장에 3분의 1 뺏기고 맞아요. HMR 3분의 1 뺏겼어.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는 게 당연해. 그러니까 HMR로 넘어온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배달도 하고 HMR도 네네. 해야 된다는 인식이 엄청 강하더라고요. 살기 위해서 정말.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번에 이 커버 스토리로 다룬 거는 이미 유명한 맛집들이나 맞아요. 미쉐린에서 되게 미쉐린으로 공식 인증을 받았던 이런 곳인데 네. 이런 곳은 사실 뭐 이렇게 할 필요가 별로 없었다고 생각했던 곳마저도 그렇죠. 이렇게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게 이제 뉴스거리가 됐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판단을 하고 그리고 이쪽으로 그들도 넘어온 얘기 거예요. 실제 얘기 들어보니까 엄청 예. 보이는 것만큼 막 엄청 돈을 많이 버는 그렇죠. 게 아니다. 영업이익률은 영업이익률이 떨어진다. 높진 그래서 않죠. 이렇게 예. 다각화가 필수다라고 말을 네네. 많이 하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본격적인 사례를 좀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볼까요? 하는데요. 네. 저희가 이번에 되게 취재를 많이 했는데 네네. 인터뷰로 아까웠어요. 좀. 네, 예. 인터뷰로 지면에는 이제 모자라서. 저희가 해보고 네. 싶었던 것은 이제 상징성이 있어서 미쉐린에 네. 선정이 네. 된 곳이 또 있었잖아요. 네. 세 곳이 이제 빅그루망 혹은 뭐 스타를 받았던 곳이죠. 네, 요분은 저희 박수 선배께서 네네네. 만나보셨죠? 지금 직접 만나봤는데 이분은 이제 그 금돼지 식당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금돼지. 이분 안경 쓰니까 스마트해지네. 네, 피코크에서도 이미 네. 이제 손을 계속 내밀고 있지만 지금 현재는 햄 하나, 스팸 같은 햄 하나를 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뭐 김치찌개라든지 여기는 이런, 진짜 네. 유명하죠. 베이컨 여기 이런 쪽으로 좀 내보겠다고 하고 있는데 방탄소년단 왔다 가서 그러니까 BTS가 이미 정영진 뭐 부회장, BTS 이런 사람들 셀럽들이 신당동까지 와서 이 제가 앉았던 식사를 자리에 BTS가 앉았거든요. 사실 이게 그 정다운 기자가 이 발굴한 맛집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까? 2016년에 문을 열었는데 엄청 이제 맛집이 됐는데 정다운 맞아요. 기자가 저한테 한번 사겠다고 했는데 제가 그때 피식 웃으면서 네가 뭘 이랬다가 예, 알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진짜 줄을 서야 되더라고요. 맞아요. 예. 또 여기는 저희 개방식당이라는 곳인데 여기는 어딘가요? 여기 이분은 진짜 제가 본 사장님 중에 가장 미남이 아니신가. 뭐야? 지금 그래서 무슨 근데 이야기를 정말 했어요? 실제 미남이시긴 한데 갑자기 아니 뭘 미남?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미남이시기도 하고 스타일이 너무 좋으셔서 이전에 뭐 하셨어요 하니까 예전 동안 11년 정도 남성복 그러니까 제일모직에서 남성복 마케터 출신이시더라고요. 아니 그 왼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 금돼지 식당 우리 사장님 들으면 기분 나쁘시고 죄송해요. 이분도 패션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분을 몰라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이렇게 저의 저는 감성이, 저의 인터뷰를 좀 어필하고 싶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마음대로 패션 하세요. 피플인데 이분이 간장게장 이 개방식당이 간장게장 집인데 그 신기하네. 제일 모직단에다가 간장게장집 하는 게장을 게. HMR로 팔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에 문을 열었는데 2017년에 미쉐린에 선정이 돼요. 그러니까 오픈한 지 1년도 안 된 가게가 미쉐린에 선정되는 거는 진짜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살펴보니까 아까 패션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감각이 간장게장 있으시죠. 하면은 네. 되게 아재 느낌인데 네. 왜 간장게장 싸지도 않은 음식 왜 낡고 허름한 데서 먹어야 될까 이렇게 해서 가게를 맞아. 되게 새롭게 그러네. 새롭게 인테리어도 되게 가보면은 화이트 실버 톤이고 이렇게 해놨는데 엄청 이분도 이제 비싸잖아. HMR로 뛰어든 이유가
결국 그렇대요. 인건비가 너무 비싸고 해서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래서 현재 지금 HMR로 나오는 매출이 가게로 치면 한 3-4개 정도? 이야. 가게로 치면. 이야. 사실 가게는 하나예요. 그 노년점에 있는 거 하나인데. 영업이익률은 굉장히 괜찮다면서요. 네, HMR로 판매하는 것 덕분에 이제 말이 된다. 자기네들 가게가 말이 된다 이렇게 말을 자, 하고. 이분은 또 이제 그 유명하죠. 그 식객촌. 식객촌이 네. 뭐죠? 식객이 이제 그 허영만 화백이 만든 이제 한국으로 치면 미쉐린 가이드의 한국판이겠죠. 그렇죠. 만화책. 식객에서 이제 그 맛집들이 계속 소개됐는데 그러니까 실제 있는 예. 가게들. 이 컨텐츠를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소개됐던 그 맛집들을 식객촌이라는 곳에 한 곳에 모아서 이제 편집샵처럼 만든 맛집 편집샵을 만든 분이에요. 예, 보니까 뭐 근데 부산포 이거 어묵, 편의점에서도 파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서 한옥집 김치찌개. 예. 많이 봤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물론 개별적으로 한옥집도 미쉐린 뭐 빅구르망에 오를 정도로 되게 저게 유명하긴 하지만 이제 통합 관리라든지 아니면 CS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쵸, 개별 그쵸. 업체가. 그쵸, 그래서 그쵸. 이런 것들을 식객촌이라는 거 하나에 두고 식객촌의 하나의 브랜드가 되고 네. 식객촌의 한옥집, 뭐 김치찜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통합 관리를 식객촌이 대신 해주는 그런 컨텐츠죠. 그렇게 해서 서대경 대표가 굉장히 또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치고 나가고 매년 이 HMR 쪽 식객촌에 있는 HMR 쪽 성장률만 놓고 보면 30%가 넘게 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어쨌든 공급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사업 네. 다각화 측면도 있지만 네. 실제 소비자는 네. 이런 정말 줄 서서 먹어야 되는 미쉐린 맛집 네네. 그리고 부산포 어묵, 네네. 한옥집 김치찜 이런 지방까지 내려가야 되는 수고가 있었잖아요. 근데 네네. 이제는 이런 HMR로 구현하는 수준이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네네. 집에서도 이제 쉽게 만날 수 있다는 그렇죠, 점에서 그렇죠. 고객에서는 대박이네요. 만족도가 네네. 높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다음 저는- 기사는 뭐 만들어지는 생산 과정인데. 이거 되게 재밌더라고요. 특히 나건우 기자가 네. 그 될것 같은데 옆에 박스 기사가. 박스 기사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일단. 네, 요거는 제 공장은 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박스 기사 이거는 되게 사진 이게- 기자의 악의가 느껴지더라고요. 아니 아기가 느껴지든 어쨌든 간에 네, 세상에. 이게 되게 재밌었던 부분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건우 기자가 그때 우리 같이 취재를 하면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 가장 재밌었던 거는 네. 우리가 보통 HMR을 만든다 그러면 조금 싸게 만들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가격이 조금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니까. 낮으니까 예, 예. 이제 좀 질이 떨어질 것이다. 예, 실제로 보통 업계 관계자들 얘기 들어오면 예. 한 수준이 많이 올라왔지만 뭐 식당에서 먹는 음식이 100, 맛이 100이라면 HMR은 80 정도 이제 온 것 같다. 그러니까 맛으로 따지면 그런데 과연 그럼 재료가 그럼 뭐 떨어져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근데 할 수 이제 있잖아요. 아니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진짜 맛있다. 막 먹어봐라. 이렇게 자신감 넘치는 네네. 사람들도 있어서 네네. 제가 이번에 가본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삼원가든 있잖아요. 네네. 이제 삼원가든에서 지금 제품을 3개 내놨습니다. 네네네. 그 육개장 갈비탕, 네. 갈비곰탕, 음. 등심 불고기 3개 네. 내놨는데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그러면 내가 직접 비교해 보기 동시에 그래서 HMR을 그러니까 똑같은 주면서 거죠. 예, 똑같은 거죠. 실제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이랑 HMR 음식을 우와. 동시에 달라고. 네. 그래서 동시에 나왔어요, 정말. 네네. 비교해 보겠다는 근데 거죠. 그냥 네. 질감만 좀 더 올렸느냐 안 올렸느냐 아니에요. 차이예요? 딱 아니에요. 봤는데 갈비대가 좀 엄청 다른 거예요. 물론 이거 그림을 보면은 딱 뭔가 왼쪽, HMR인지 오른쪽 알 뭐예요? 수 있겠죠. 네, 네. 당연히 이게 HMR이겠죠. 왜냐면 왜냐면 아무리 고명이 아무것도 안 올라가져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게 식당 음식인데 네. 제가 젓가락으로 뒤적뒤적 해봤더니 아니 HMR에 들어가 있는 갈비대가 훨씬 긴 거예요. 오. 그러니까 HMR에 들어간 갈비대가 10cm이고 식당에 들어간 게 5cm가 안 돼요. 그래서 난 제가 좀 문외한이니까 갈비대가 짧은 게 좋은 건가? 그래서 그 셰프님한테 물어봤더니 네. 절대 아니고 갈비대가 긴 게 더 비싸고 진짜 더 그러겠지. 맛있는 부위래요. 자리도 많이 차지하고. 그래서 내가 그렇지. 왜 그러면 HMR에 이거 넣냐? 더 싸게 팔면서 네. 이게 되냐 했더니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HMR을 집에서 먹을 때 오히려 맛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다. 그러겠네. 왜냐하면 식당의 인테리어나 서비스를 받는 측면이 전혀 맞아. 없잖아요. 집에서 맞아. 혼자 맞아. 먹을 때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오롯이 맛에 집중하게 되는 시간은 HMR이다. 해서 더 좋은 고기를 넣었다는 거예요. 신기하네요. 그래서 먹어봤는데 식당 게 맛있어요. 맛은 식당 게 있어요. 아니 그 고명이 되게 좀 무한하더라고요. 설명 아니. 되게 많이 들었는데 아니 근데 저는 그 나 기자가 이번에 네. 체험한 걸 보고 제가 주말에 네네. 실은 시켜 먹어봤어요. 네네. 그 컬리 온리 제품이라고 해서 시켜 먹어봤는데 네. 재밌었던 거는 우리 애가 너무 잘 먹어. 그러니까 맞아요. 그 이게 덜 짜요. 예, 덜 짜기도 하고 그 국물도 약간 그 결혼식장에서 먹는 그 왜 레디 투 쿡처럼 이렇게 된 거 네네네네.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훨씬 괜찮았어요. 훨씬 낫죠. 그러니까 네. 제가 이거를 아무리
식당 음식이랑 HMR을 동시에 놓고 비교해서 그렇지. 그렇죠. 이거를 제가 그러니까, 모르고 다른 데서 식당 저는 사실 간격이 1초 차이로 먹은 거잖아요. 비교하면서. 그러니까 파좀 내가 송송 썰어놓고 그렇지, 계란치단 좀 예. 이쁘게 해가지고 넣으면. 근데 품질로 놓고 봤을 때 굉장히 괜찮았다는 거예요. 엄청 저는. 괜찮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게 좀 더 짠데 이게 맛이 다르데 이렇게 느꼈지만 실제 후기를 보면은 뭐 사무실 가든에서 먹었던 거랑 똑같다 이런 평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재밌네요. 네, 그래서 그 셰프님께서 굳이 왜 와서 이런 짓을 하시는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냥 집에서 네. 사드시지 이러면서. 자, 네. 어쨌든 그래서 이 마무리를 좀 지어보면요. 저희가 네. 취재를 좀 해본 결과 네네. 아까 나 기자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HMR이 사실은 지금 공장의 그 뭐라 그러죠? 그 HMR로 만들었을 때 품질의 그 기준이 네네. 아니면 품질 기술력이 굉장히 많이 올랐대요. 맞아요. 특히 그래서, 공장들이 네. 이제 해썹 인증 다 지키고 음. 거기도 경쟁이 치열해져서 네네네. 네, 많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냉장보다는 냉동이 조금 더 괜찮대요. 냉동은 그쵸. 이제 그 얼렸다가 바로 녹여 먹으면 네네네. 사실은 그때 실온이었을 때 그 맛을 이렇게 좀 유지할 수 있어서 그래서 80% 이상의 그 맛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네네. 그리고 또 영양 파괴가 최소화돼 있으니까 냉동이 조금 더 나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HMR과 어울리는 제품도 있대요. 예를 네네. 들면은 낙지 이런 거는 맞아요. 애초에 냉동돼서 오는 거잖아요. 오는 거니까. 식당에도. 네네네. 근데 그럼 HMR도 냉동돼서 오는 거니까 이게 그렇죠. 똑같은 컨디션이라는 거죠. 크게 다르지 않다. 네, 이런 잘 어울리는 그 자, 식재료도 있는 근데 거고. 그 유념할 점은 그 이제 그렇다고 해서 유명 식당들이 막 다 너도나도 뛰어들면 이거 다 성공할 것 같죠.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네네. 실제로 이제 HMR 그러니까 그 유명 식당이라는 거에서 그 갔을 때 어디에 막국수, 뭐 어디에 뭐 그 저기 뭐야 제육 이런 게 있었는데 네, 막상 먹어보니까 그 시켜서 집에서 먹어보니까 그 맛이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그 식당 자체에 대한 이미지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브랜드 전체 이미지가 네, 네. 이것 때문에 떨어진다.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HMR을 하는 맛집, 전국에 있는 맛집 사장님들이라면 네네. 굉장히 품질에 조금 더 우리 그동안의 그 맛집으로서의 그 자부심과 그 유명세가 있잖아요. 네네. 여기에 따라서 그 품질을 좀 그 생각을 하셔가지고 만들어야지 무조건 싸게 만들거나 맞아요. 많이 확산시키려고만 하면 힘들어진다. 필패다. 그리고 이게 일반 그냥 생계형 그 식당 그 사장님들이 진입하기엔 약간 진입 장벽이 높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직영점 위주로 많이 진입을 하니까 네. 얘가 나 핫하다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라고 이렇게 그러게. 섣불리 진입하지 마시고 좀 알아보고 하는 게 네, 만만치 않아요. 맞아요.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그래서 같습니다. 저희 나고는 기자가 맨날 매주 이렇게 이거 특히 이제 자영업과 관련됐을 때 하지 마세요를 항상 많이 네, 하는데 이거는 알아보고 함부로 하지 예, 마. 함부로 하지 마세요. 브랜딩에 자신 있으시면 해도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네. 근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 나건웅 기자가 정말 이거는 현장에서 많은 업체들이 망한 걸 많이 봤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조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제주도에 계시는 김희선 몸국 사장님 몸국 만들어 드시면 좋겠다. 김희선 계시나? 몸국이요? 몸국 맛있잖아. 김희선 또. 제주 몸국. 바디숲? 아니 뭐야. 아니 몸국이잖아요. 처음 들어봐서. 네. 그게 보말 그 저기 뭐야 그 방언이에요? 아니 몸국이란 몸이란 게 게 제주 방언이죠. 몸이 그러니까 보말? 그 보말 이런 이제 그 저 해초로 만든 국. 돼지 육수에.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건데 예 개인적인 그 정다운 김희선 기자 사장님, 참 예. 저는 제주 너무 가고 싶은 이유가 네. 몸국 먹고 싶어서. 가고 예, 싶어요. 이런 HMR로 나오면 좋겠네요. 그런 네, 것도. 알겠습니다. 어쨌든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네. 주에 만나요. 할 이야기 하시고 가셔야죠. 예. 더 저기 자세한 내용은요. 그렇죠. 매경 이코노미 2030호 통해서 보실 수 있는데 뜯어졌어. 예. 이거보다 원래 더 너무 내용이 뜯어졌어요. 알차서 네, 오늘 뜯어졌습니다. 뜯어졌네요. 더 편하게 보시는 방법은 서울 02 2000번에 2500번으로 네네. 정기 구독 신청해 주시면 네네.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나 이 말 하려고 오늘 왔어요. 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